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춘택입니다. 네, 2주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 이 서명을 했는데 그 법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만은 세금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오늘은 이 전기차 구입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 구입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 또 어떻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8월 16일 날 한 2주 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인플레 감축 법안을 만들었는데 요즘 파월 의장이 인트레스트를 올리고 그다음 정부가 지출했던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네. 세금을 세금을 감축하는 정책. 이걸 7,500불에 상당하는 세금 혜택. 그러니까 반 정도는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돈을 걷어들이고 또 이런 것들은 세제 혜택을 주는 걸 없앰으로써 네. 한 반 정도는 세금 혜택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타겟이 된 게 전기차의 혜택을 줄여버리자. 네, 네.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닌데 3분의 2는 줄여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에너지법이 최초로 등장해가지고 네. 미국에서도 이제 가솔린 차는 만들지 말고 전기차를 만들자라고 네. 만든 것이 도요다가 전기와 가스를 합성한 하이브리드 차를 하이브리드. 만들기 시작했죠. 맞아요.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던 차죠. 1갤런당 50마일을 달리고 네. 그 다음에 카플레인에서 2인 이상이 타는 카플레인을 혼자도 혼자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3,400불에 예를 들면 혜택을 주다 보니까 토요다가 그때 당시에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을 때 이 차 한 종을 가지고 기사 회생했던 기록적인 차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지금 17년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 구입한 사람들 꽤 많아요. 예, 저도 사가지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출근에 20분, 퇴근에 20분씩 절약할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돈도 절약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흠이 있다면 가벼우니까 차 사고가 나오면은 굉장히 헤비한 데미지를 많이 먹었다는 건데 어쩔 수 없죠. 한쪽 이득이 있으면은 네, 한쪽 네, 손해가 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차량을 17년 동안 해주다가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2034년도에는 캘리포니아에는 휘발유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만든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벌써. 네,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떻게 좀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법안이 만들어지고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는 아직 애매모호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차들이 안 되냐 그걸 가려낸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봤을 때 플레이트 넘버는 한 6 디지트로 돼 있잖아요. 네, 네. 그 속에는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라고 VIN 넘버가 있어요. 차량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네. 어디서 생산했느냐, 몇 년도냐, 어떤 색깔이냐 등등등등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북미주에서 생산된 것 말고는 안 해준다. 그래서 북미주는 나프타 아닙니까? 나프타는 해주고 예를 들면 한국과 맺은 FTA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한국, 뭐 기타 유럽 굉장히 많은 지금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을 좀 많이 고용을 하고 생산 산업을 좀 일으키겠다 뭐 그런 뜻이 있어서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안 주고 미주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에는 세금 혜택을 주고 뭐 이렇게 정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뭘 안 해주려고 하면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미국만 생산된다 그러면 너무 좀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되다 보니까 북미주, 캐나다, 미국, 네. 멕시코까지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겠다. 그러나 다른 데에서는 미안하지만 안 주겠다.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들어가 가지고는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북미주에서 생산된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중국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제한하겠다. 라고 입법이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도 대표단을 워싱턴에 보냈더라고요. 예, 보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한국을 위시한 이제 해외에서 만든 전기차들을 생산하는 국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게 뭐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왜냐하면은 7,500불이라는 가격이 어떤 작은 돈이 때는 아니죠. 줄여주고 어떤 때는 혜택을 주고 안 주고의 차액은 생산 판매 대수에 엄청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출 물량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한국도 대표단을 파견한다 뭐 어쩐다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을 먼저 집행해버리고 난 다음에 법은 뒤에 따라가거든요. 네. 2년, 3년 후에 그때는 또 뭐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고 싸우면 싸우자 하는 식으로 미국 정부가 그걸 모르고 법을 만들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도 파장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전기차를 이제 구매를 하면은 7,500불까지 연방국세청 그 세금 보고일 때 크레딧 준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테슬라에 가가지고 네. 내가 차 한 대 사겠다. 그래서 뭐 5만 5천 불이다. 거기에서 7,500불 빼고 얼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세금 보고할 때. 세금 보고할 때 예를 들자면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1인당 싱글일 경우는 15만 불 이상이면 고소득자다. 예. 당신들은 안 돼. 그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는 세금 낸 적이 없어. 네. 그다음에 세금 파일링을 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도 안 된다.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만 되기 때문에 딜러는 다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은 자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VIN 넘버를 통해서 첫째 퀄리파이가 된지, 그다음에 자기 인컴이 맞는지, 네. 그러한 특수한 사람들한테 해주려는 데 목적이지 돈 많은 사람한테까지 내가 7,500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은 아니다는 아니, 이야기죠. 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개인과 사업장에서 테슬라를 구입하는 것은 또 달라요. 개인 사업자는 내가 돈 세금 낼 게 없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해요. 테슬라를 하나 사줘요.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들 이름으로 사버리면은 세금 혜택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돈을 줬지만. 그러면 골치 아프구나.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일이지. 네. 그냥 이거 무조건 CPA요. 상의를 해야 되겠네. 좀 물어보고 네, 물어보고 내용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맞아. 이걸 이렇게 해서 뭐 딜러가 보니까 무슨 뭐 서티피케이트도 해주고 뭣도 해도 된답디다. 근데 막상 세금 보고 하니까 안 돼. 모든 세금 제도는 그 당해년도에 안 되면은 2월에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없어요. 2월에 준다는 건 뭐냐? 금년은 세금 안 내. 근데 그 학생이 내년도는 15만 원 돈을 벌어. 그러면 내년도는 세금 많이 낼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만큼 7,500원을 까주냐? 그건 까주지도 그건 않은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비즈니스를 해서 비즈니스에서 테슬라를 구입하는 것은 네. 비즈니스 자체가 돈을 버는 주체니까. 예를 들자면은 세금에서는 전략해주고 만약에 다 까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가지고 앞으로 20년 동안은 예를 들자면은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는 남아 있죠. 그러면은 세금 크레딧 받고 차를 샀어요. 그런데 이제 1, 2년 후에 중고차 매장에 이제 이 차를 다시 이제 되팔려고 하면은 그 크레딧 받은 거 다시 돌려줘야 되나요? 당연하죠. 그거 물어내야 돼요? 물어내야죠. 첫해 네. 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되팔아버리면 1년 안에 아니 되팔면. 예를 들자면 네. 1년 안에 되팔아버리면 100% 다 물어라. 2년 2년 안에 팔면은 어. 66.7%를 물어라.
3분의 1을 물어내라. 네, 3분의 1을. 그다음에 3년에 다 팔면은 33.3%를 물어라. 네. 4년 채는 아, 물풀이는 그건 없다.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차를 사면은 3년 동안은 타야 되겠네. 타야 되죠. 그래야 7,500불에 음. 반납한 효과가 없죠. 아까 그 VIN 넘버를 통해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쓱쓱 거짓말하는 것들이 통했는데 아. 지금은 이제 통하지를 않죠. 아하. 이거 정말 잘 알아보고 사야 되겠네요. 네. 무조건 뭐 딜러 가서 7,500원 깎고 주세요. 이게 아니니까. 되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법을 만든 사람도 2024년도부터는 내가 내 권리를 딜러한테 넘겨주고 가격을 깎아서 네. 사도록 해라. 아하.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딜러한테 내 차를 하나 살려고 하는데 내 인컴 텍스 가지고 가야 될 일도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겠네. 근데 이런 세금 혜택 주는 거를 저가 한번 그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냥 그 해 세금 보고할 때 차 살 때 이렇게 뭐 얼마짜리 차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금 네. 내려간 그건 적이 있었어요. 세월이 좋을 때 세월이 좋을 때 이야기고 되게 편하게 했는데. 컴퓨터가 네. 많이 발달하는 후유증으로서 네. 그런 VIN 넘버가 다 기록이 돼가지고 네. 그쪽에서 리젝트를 시켜버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정부에서도 보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당연하죠. 근데 주정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 보면은 세금부를 통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청을 하면은 네가 퀄리피케이션에 맞으면은 이래라는 것이 맞으면 7,000불까지 주겠다. 근데 주정부에서도 굉장히- 7,000불. 예, 주정부에서 7,000불 주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6가지, 그렇겠죠. 7가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생각보다 많이 받지는 못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건 시간상 제가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30개월 이상을 소유해야 아하. 그것도 7,000불 혜택을 준다. 그렇게 그래야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네, 안 그러면 세금 혜택만 받고 탁 팔아버리고 이러면은 그건 또 안 좋은 일이죠. 네. 그냥 우리 임춘택 CPA님만 신나게 자꾸 법원이 모든 게 만들어주네. 모든 거는 CPA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구입하십시오. 네. 이 결론이 이거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